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늙으면 노안이 오죠. 노안이 오면 신문도 보기 힘들고, 저도 요새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거 인쇄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늙으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죠. 고은. 그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은 내려갈 때도 못 봅니다. 왜?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 아니라 내려갈 때 보는 꽃은 새로운 꽃입니다. 우리가 같은 물에 손을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하죠. 손이 변하고 물도 변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올라간 길로 내려오지도 않고, 또 올라갈 때의 눈과 내려갈 때의 눈은 다르고, 하산길은 사실은 무섭습니다. 위험하죠. 비행기는 이륙할 때도 사고가 잘 나지만 또 착륙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등산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등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산이 힘도 빠지고 목적도 빠지고, 이제 늙어서 하산길이 무섭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잘 안 보이는 측면도 있고,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내려갈 길 신경 쓰느라, 목적지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신경 쓰느라 못 보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본 꽃은 못 본 꽃입니다. 내가 안 본 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꽃 순심이 그때 순심이가 아닙니다. 뒤에 봤다 하더라도. 그처럼 인간이 늙어가면서 뭔가 깨닫는 것도 있기는 하죠. 고운의 그 시가 내포가 있는 거, 함축적 의미 압니다. 깨닫는 거, 그것도 보는 거죠. 느끼는 거, 그것도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건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젊을 때 못 본 것을 늙어서는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나를 봅니다. 나. 자, 나의 인생 후반 점수를 보게 됩니다. 인생도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인생의 전반기는 방향 잡고 점수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60으로 본다면, 저도 60 지금 중반이니까 후반기에는 역전이 된다거나 점수가 확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생의 전성기나 그리고 직업의 전성기는 40대, 50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년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 인생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 배우자하고 합친 거, 자식까지 합친 거, 그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죠.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점수를 따지는데 그것뿐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한 거, 인생, 교우, 정치, 여러 측면에서 자기 후반 점수를 확인하게 되죠. 확정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뭐 과장이다, 국장이다, 군수다, 도지사다, 그런 거 이제 지금 60대, 70대도 하고 있지만, 대체로 전직이 이제 지나가고 직장인으로서의 나가 이제는 자연인으로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내려놔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번 교장이면 끝까지 교장이고, 한번 면장이면 끝까지 면장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호칭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를 둘러쓰고 있는 것, 그거 다 벗겨내야죠.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야 되죠. 그리고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보다 크기 때문에 대개는 옛날 이야기를 하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다, 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얻는 게 별로 없는 거, 성과는 없는 거. 자, 내가 늙어서 보는 내가, 젊어서 보는 내가 제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 정말 나인가? 그렇지는 않죠. 인간은 자기 진면목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진면목을 얘기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친구의 안목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죠. 나는 나를 계속 속이면서 가는 겁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늘 보니까 나는 참 안 늙고 있구나. 나는 동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아마 못 살 사람 많을 겁니다. 우울증 걸릴 사람 많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 나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도 보게 됩니다. 가족. 자, 나 빼놓고는 부모도 사실은 자녀도 배우자도 다 남입니다. 남. 나에다가
미움만 더하면 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남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딴 몸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실은. 그런데 나만 보고 앞만 보고 옆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중요함이라든가 배우자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자녀가 자기에게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이런 존재를 의식 못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남자 같으면 가부장적인 독재를 쓰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안에서는 호랑이 같고 이렇게 가족 내에서의 상황이 젊을 때는 그 혈기도 있고 욱하는 게 있어서 잘 형성이 안 되죠. 보이지도 않는 거죠. 뭐. 집에 오면 가부장 같은 경우에는 안하무인으로. 그런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요. 팔수도 붙여주고 감기약도 사오고 자식이 애도 먹이지만 또 때로는 명절 때 오고 생일 때 찾아오고 전화라도 하고 아하 이렇게 자식밖에 없구나 가족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 남중에서는 이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사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더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 타인도 이제 보이죠. 남중의 타인.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는 측면이죠.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뭐 동호회다 뭐다 뭐 젊은 날에는 마당발처럼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시간도 힘도 돈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자기를 무시한다든가 자기 가치관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든다든가 아니면 군림하려고 든다든가 아니면 장사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를 접근한다든가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어찌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왔다. 그러면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관계도 역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남이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는 옆에 있는 가족을 잘 챙기고 타인들은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타인보다 역시 가족을 중시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그 다음 자기 형제 쪽으로 이걸 넓히면 자기 집안만 해도 뭐 조금 식구가 많다 하면 금방 한 4, 50명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노릇하는 것도 힘든데 남중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까지 챙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늙으면 이제 시야를 좁혀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남이라는 데서는. 그 다음에 또 보이죠. 역시 이거는 돈. 돈은 노인들 빈자든 부자든 전부 다 고민하는 것 1호가 바로 돈 아니면 자녀입니다. 한 목사가 그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게 중개를 해서 그 신에게 구하겠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 그 이야기죠. 중보기도를 해줄 테니까 그 기도 목적을 좀 써서 내시오 하고 그걸 쫙 받아봤더니 최고 많은 게 뭐다? 나다? 아니죠. 배우자다? 아니죠. 자녀였어요. 자녀. 되게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겠지만은 그처럼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 중에 뭐예요? 돈과 관련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자녀는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자녀를 가르친다는 측면이 있고 돈이 있어야 자녀를 결혼시킨다. 돈이 있어야 자녀의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마저도 자녀를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자 돈에 관해서는 빚 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빚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빚 내가 한 1억 있는가? 이렇게 뒤져보면 1억 5천. 재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 재산이 한 5억 되는가?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이게 3억 5천밖에 안 되네. 우리나라 그 가구가 1,800가구 정도 되고 평균 재산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안팎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평균은 아마 7억 8억 정도 돼야 할 겁니다. 이렇게 빚은 생각보다 많고 재산은 생각보다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생각보다 길어서 노후자금은 생각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노후에 돈이 됩니까? 어디서 굴러옵니까? 어디서 떨어집니까? 걱정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투자, 나이 먹어서 야 이제라도 한번 투자해야지, 강남으로 가자, 주식으로 가자, 코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돈은 때로는 피보다 힘이 셀 때도 있죠. 돈은 빈자나 부자나 전부 다 걱정입니다. 빈자는 없어서 걱정, 부자는 많아서 걱정.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에 대해서 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70억 이야기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50억 안팎이면 부자 1%에 든다고 하는데, 부자들한테 물으면 그건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억 정도로 어디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아마 더 또 한 100억은 돼야 부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이 돈에 대한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데, 노인대 보면 필요한 건 너무 많고 있는 건 적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 노후가 생각보다 길고 노후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늙으면 보이는 거, 눈은 노안은 왔지만 보이는 게 또 뭐냐? 그래요, 병이 보입니다. 병. 예, 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 젊을 때 생각하고, 뭐 또 이게 딱 들다 보면, 아, 허리가 그렇고, 젊을 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뭘 들고 오면, 또 삐걱거리고, 또 삐걱거린 것이, 젊을 때는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며칠 가면, 금방 뭔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디 조금 아파도, 그냥 몇 달 가는 건 이분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서서 하잖아요. 이것도 운동의 일환입니다.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서는 신문 같은 거 본다든가, 뭐 간단한 메모 같은 거 할 때는 또 여기 서서 하거든요. 왜? 너무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읽고 쓰고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체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라도 키우려고 좀 불편해도 이렇게 서 있고 그러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어서, 이 병이, 야, 너 잘 만났다, 생로병사 아니냐. 근데 생로 그렇게 오지 않죠. 생 그거 맞죠. 그러나 노병사, 아마 이거는 같이 다니는가 봅니다. 노병사, 늙음과 병과 죽음은. 그래서 진짜 병이 늙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모르고 막 했는데 그때 잘못 먹어가지고 이 위장이, 또 젊을 때는 그런 줄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허리가, 작년에만 해도 택배 기사들이 10명인가 뭐 10명 이상 아마 과로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택배 그 물건이 뭐 몇 킬로에서부터 몇 백 그램에서부터 한 20킬로까지 받던가요? 20킬로도 근데 하루에 몇 개 드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 개 들고, 그게 직업이다 보면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하잖아요, 5일간. 그러니까 그게 운전해야 되지, 그거 배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처음에 가서는 또 분류도 해야 되지. 이게 젊은 사람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 다 자기 인생을 지고 가는 택배 기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도 갔고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심신이 나이를 먹는데도 일은 그대로라면은, 택배기사도 40대, 50대 아이 들었을 때하고 천지차가 나는 거죠. 20대, 30대는 할만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10kg 드는 것도 20kg 드는 것도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리고 수레도 끌고 다니고, 때로는 그 건강 걱정이 되죠. 심신이 쇠퇴하니까, 병이 친구하자고 놀러 오니까 건강이 이제 걱정돼서 어떤 사람은 건강염려증에 걸릴 정도로, 아 진짜 이거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조금만 아파도 뒤가 아프면 이거 췌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옆에 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데, 좀 숨이 가쁘고, 또 이 왼쪽 가슴이 아프면 또 심장에 문제가, 자기가 진료하고 뭐 약사하고 처방하고 다 하죠. 왜? 나이 들면
아무래도 이 성인병이 이것저것 오니까요. 혈압도 당뇨도 먹는 데서부터 싸는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력을 의식합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머리 같은데 한번 그 전에 그래서 내가 50대든가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60대 중반 됐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머리서부터 쭉 한번 건강검진 나올 때 찍어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 편두통이 온다든가 머리만 아파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친구하자고 오는 겁니다. 늙으면 그래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디가 삐걱거리고 어디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내력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족력을 알기 때문에 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역시 방비하고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과 함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지로 가는 거죠. 사지. 되게 우리 이제 후배들도 죽었다는 소식이 뭐 어쩌다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친구들은 죽었다는 소식이 가끔 오고 이제 부모 세대들은 80대 90대니까 되게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도 이 죽음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끝이 보인다 그 말이죠. 이제 생로병사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못 봤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제 죽을 때 우리 끝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갈 곳은 한 곳밖에 없구나. 그러니 열심히 뭐 9988 그러던가요. 99세까지 88 그 다음에 1, 2, 3, 4 2, 3, 1 앓다가 죽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제가 그 어머니 3년 전에 수술했을 때 보니까 요양병원에 이 와상 환자라고 해가지고 누워서만 지내는 사람들 많은데 그 딸이 거의 끼니마다 와서 밥을 떠먹이는 사람도 있고 또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와서 이렇게 휠체어로 산책이라도 시키고 그런 사람들 봤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밥 먹는 것만 해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종착역 가기 직전이 어딘가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늙으면 보이는 게 그런 거 있고, 한번 어떤 죽음 체험이랄까,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들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늙으면. 군대 가기 전에는 군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잘 못 걷는 사람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늙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자기와 유사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닮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후반전이니까 다른 모습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고, 그 다음 그 중에서는 역시 가족이 좀 애틋하게 보이고, 자식한테 더 잘해줘야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그때 했던가? 왜 웃겼던가? 돈.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이제 불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써야 할 것인가. 이 병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할 것인가.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잘 막아야죠. 미리 대비도 해야 되죠. 끝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환갑을 넘었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저는 이런 걸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늙으면 아는 게 뭐 있다든가 아니면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